이번 시간에는 계측 방법 및 변형도 측정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내용은 NCS 학습 모듈 차량 파손 차체 변형 계측 작업의 33페이지부터 62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장하나입니다. 자동차 차체 정비에 대한 정보 알려드리고 있었죠? 오늘도 역시 도움 말씀 주실 김태원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태원입니다. 네, 선생님. 자동차 차체 정비에 대한 지식을 알아두면 여러모로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어떤 내용 배우나요? 이번 시간에는 계측 방법과 변형도 측정에 대해서 학습을 할 것입니다. 네, 계측 방법과 변형도 측정. 계측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면 큰 도움이 되겠네요.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측이라는 것은 차체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 손상을 입었는지 측정을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비포 앤 애프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체가 이상이 없을 때와 이상이 생긴 후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전과 후를 비교해서 전과 같은 상태가 되도록 최대한 복구를 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역시 하나 씨는 이해력이 좋아요. 네, 그러면 변형도 측정은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우리나라 언어는 단어를 보면 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변형된 차체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계측과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거네요. 차체에서 발생한 변형 정도를 측정해서 그 이전의 상태로 복귀시키고자 하는 거 맞나요? 하나 씨 역시 최고네요. 변형도를 측정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떤 장비를 사용해서 수리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번 시간에는 손상된 차체를 이전의 상태로 최대한 되돌리기 위한 계측에 대해서 학습을 한다. 이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배우게 되는 학습 목표, 또 선수 학습, 핵심 용어, 학습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네, 그럼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화면 보시죠. 이번 시간에 학습할 NCS 기본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학습 모듈 차량 파손 차체 변형 계측 작업에서 능력 단위 요소, 계측 방법 선택하기, 계측 장비 선택하기, 변형도 측정하기, 측정 결과 분석하기를 학습합니다. 이번 시간에 배울 학습 목표, 학습 내용, 선수 학습, 핵심 용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학습 목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손상 부위의 위치와 손상 정도에 따라 필요한 계측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둘째, 계측 장비 용도에 따라 계측 장비 활용법을 숙지하여 변형 계측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울 학습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측 방법, 계측 장비와 변형도 측정, 측정 결과 분석입니다. 선수 학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차량 파손 분석, 차체 변형 계측 작업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본 학습의 핵심 용어는 계측 방법, 계측 장비입니다. 네, 잘 봤습니다. 그러면 학습에 앞서서 계측 방법과 변형도 측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 어떤 게 있을까요?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도 어떠한 방법으로 실시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계측을 하고 변형도를 측정할 때에도 적절한 방법과 장비를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해서 계측을 하는 것이 여러모로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더욱더 자동차는 크기도 크고 또 가격도 비싼 만큼 더 신중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사소한 실수 하나가 자칫 큰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으니까요. 네, 선생님 눈 크게 뜨고 저도 이번 시간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본 학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손상 부위의 위치와 손상 정도에 따라 필요한 계측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차체의 구조적인 변화에 따른 손상이 발생되었을 경우 반드시 계측기를 통한 계측을 한 상태에서 어느 정도의 변형된 상태를 확인하고 수정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변형의 정도에 따라 계측기기인
트램 트래킹 게이지와 줄자 등을 사용하여 개척할 수도 있고 차체 수정 장비를 활용한 개척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수정 장비를 활용한 개척 방법에는 벤치식 타입에서 개척하는 방법과 이동식 벤치 타입에서 개척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동식 타입은 벤치 위에 MG타워와 지그를 설치하여 측정하고자 하는 위치에 고정시킨 후 개척을 합니다. 벤치식 타입은 고정된 벤치 위에 3차원 장비인 나자를 설치하고 나자의 각 위치에 해당하는 어댑터를 설치한 후 측정을 하겠습니다. 차체 구조를 파악하고 치수도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차체의 구조는 전면부, 중앙부, 후면부를 중심으로 언더바디와 어퍼바디 부분의 각 구조별 차체 치수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모든 수정 작업의 기초는 차체 치수도를 기초로 해서 작업해야 합니다. 경험으로 인한 수정 작업이나 패널과 패널의 단차나 간격 등을 보고 맞추는 실물 맞춤도 있지만 치수도를 통한 정확한 수정과 맞춤은 차체 정렬과 얼라이먼트를 조정하는 데 아주 중요한 작업입니다. 치수도는 각 구조물, 별, 길이, 폭, 높이, 대각선 등 각 포인트별 각각의 치수를 말합니다. 차체 치수도 없이 해당 차량을 수리한 경험만으로 차체를 수리하는 것은 차체 수리 작업에서 지행해야 합니다. 차체 수리 작업 시 차체 수정 장비를 활용한 수정도 중요하지만 수리되는 차량의 차체 치수도를 활용한 수정 작업이야말로 정확한 수정 작업의 기초가 되므로 치수도를 활용한 작업을 기초로 해야겠습니다. 개척기기의 특성에 따라 개척 방법을 파악하는 방법입니다. 3차원 개척기기인 나자의 경우 차량의 치수도가 제공되기 때문에 치수도와 함께 측정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측정 위치의 치수 변화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자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개척하고자 하는 위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표로 제공되는 차체의 변형된 모습을 쉽게 확인 가능하기 때문에 수정 방법, 방향을 쉽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개척기의 특성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정확한 개척으로 인해 차체의 변형된 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형된 상태를 파악할 수 있어 복원 작업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길이, 높이, 폭 방향의 변화를 알 수 있어 작업 방향성 설정이 쉬워집니다. 작업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작업자의 피로도가 감소합니다. 개척 시스템을 통한 복원 작업으로 정확한 복원 작업이 가능합니다. 각 포인트별 지구로 인해 패널 부착 작업이 편리합니다. 데이터를 분석하고 분석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측정 용도에 따른 개척 장비를 파악할 때에는 우선적으로 언더바디를 측정할 것인지 어퍼바디를 측정할 것인지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어퍼바디의 측정일 경우에는 차체 장비를 활용해 측정할 수도 있지만 트램 트래킹 게이지를 사용해서 측정할 수 있습니다. 트램 트래킹 게이지는 길이와 대각선을 측정하는 개척기로 언더바디 부위의 길이 및 대각선의 변화를 알 수 있습니다. 언더바디의 길이와 대각선의 측정은 가능하지만 높이 부분의 변형 측정이 다소 어렵습니다. 현재 모든 차체 수리 작업은 바닥 지그 레일에서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닥 지그 레일을 활용한 수정 작업은 손상이 큰 작업일 경우 확인하고자 하는 품목이 많아지므로 개척 장비를 잘 파악해서 활용해야 하겠습니다. 차체 수리 작업에 있어 개척 장비를 선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국내에서 활용되고 있는 개척 장비는 다양한 성능을 갖춘 것들이 많습니다. 어떤 장비를 사용해서 수리하느냐가 작업 품질 및 얼라이먼트에 가장 적합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충격으로 인해 손상된 차체의 정확한 복원 작업을 위해서는 개척 장비의 선택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양한 개척 장비 중에서 작업성, 편리성, 안전성 등을 고루 갖춘 장비의 선택과
활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계측 장비를 통한 변형 정도를 측정해서 육안으로 확인했다면 측정 결과를 분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그래프와 두 번째 그래프의 변형 정도를 측정한 결과 분석입니다. 첫 번째 그래프의 변형 정도로 보아 우측 사이드 바디의 손상으로 프론트 도어, 리어 도어의 변형이 발생합니다. 센터필러가 안쪽으로 밀려 들어가는 손상이 발생되었습니다. 센터필러 하단 부위에 손상이기 때문에 사이드실 패널도 안쪽으로 조금은 밀려 들어갔습니다. 두 번째 그래프의 변형 형태를 보면 첫 번째 그래프보다 훨씬 변형의 폭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이드 바디 부분에 큰 변형으로 센터필러 및 센터 플로 패널이 안쪽으로 깊게 변형되어 있습니다. 사이드 바디 부분이 안쪽으로 깊게 변형되면서 프론트 도어, 리어 도어가 안쪽으로 꺾여 들어갔고 루프 패널 상단 부위의 변형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변형의 크기가 클수록 탑승자의 위험 부담은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그래프의 경우처럼 큰 변형일 경우 탑승자 또는 큰 부상의 위험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측 장비를 활용해서 변형을 계측하는 경우는 차체가 충격 손상으로 인해 얼마만큼 변형되었는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차체를 벤치 위에 고정하고 난 후 계측기를 차량의 언더바디의 측정 포인트에 측정해 줌으로써 차체의 변형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측정하고자 하는 부위의 구조, 형태 및 모양을 확인하고 홀의 크기나 위치를 파악한 후 해당하는 어태치먼트로 정확한 측정 포인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측정기구를 움직여 측정하고자 하는 위치로 옮기게 되면 모니터에는 측정 위치에 따른 위치와 사진, 어댑터의 사용, 치수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각 측정 포인트에는 대각선 및 길이의 치수가 모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길이와 폭, 높이의 변형이 어느 부위에 얼마만큼 되었는지 육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코너 속의 코너 생생 토크 시간입니다. 실무자와 관련된 자동차 내부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실무자 나와주세요. 제가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죠? 바로 줄자입니다. 이 줄자가 사고차를 수리하는 현장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계측 도구입니다. 자동차는 X축, Y축, Z축, 즉 가로 세로 높이의 3천 구조로 되어 있는 기계인데 정확한 계측을 위해서는 당연히 3차원적으로 계측할 수 있는 장비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 차체 수리의 허용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2mm인데 이러한 줄자를 이용한 계측으로는 정확한 측정이 불가능하여 완벽한 수리를 할 수 없습니다. 줄자보다 좀 더 정확하다고 할 수 있는 트래킹 게이지를 사용하고 있는 업체들도 있지만 트래킹 게이지도 길이밖에는 측정할 수 없어 적합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3차원 측정 장비는 컴퓨터를 활용한 3D 측정 시스템과 지그 방식이 있는데
어떤 시스템을 적용해도 문제없으나 고가의 장비이다 보니 업체에서 잘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리 명의라도 청진기로 모든 병을 진단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CT도 찍어야 하고 필요하면 MRI도 찍어야 하듯이 3차원 측정 시스템은 필수 장비라고 볼 수 있는데 최근에는 수입 자동차를 중심으로 3차원 측정 및 수리 시스템의 사용이 의무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종종 오진으로 인하여 치료 시기를 놓치거나 잘못된 치료로 병이 더 악화되는 경우를 봅니다. 자동차 차체 수리도 마찬가지로 완벽한 수리를 위해서는 정확한 손상 분석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자동차의 사고는 매우 다양한 유형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손상도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특히 차체가 손상된 차량을 수리할 경우 정확하지 않은 손상 분석은 완벽한 수리를 방해하고 완벽하게 수리되지 않은 자동차는 2차 사고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자동차의 차체는 사람의 골격과 같은 기능을 하게 되어 잘못 수리될 경우 조향장치의 치명적인 결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핸들의 쏠림과 떨림, 편마모 등은 사고 차량의 수리 후 나타나는 주요 현상입니다. 차체를 완벽하게 수리하지 않은 차량을 휠 얼라이먼트를 이용하여 교정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근본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골격이 틀어진 사람이 신발만 바꿔 신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또한 최근의 자동차는 다양한 소재로 차체를 개발 생산하기 때문에 소재에 따른 적절한 작업 방법을 선택하여 수리하여야 합니다. 운행을 위해서라도 정확한 손상 분석과 완벽한 손상 복원은 필수적인 공정 작업입니다. 자동차를 사랑하시는 많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김없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제가 왔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예. 자,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자동차. 예. 자동차의 어떤 은밀한 내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예. 자, 선생님 오늘은 무엇에 대한 학습을 하나요? 예, 오늘은 계측 방법 및 변형도 측정에 대해 학습을 할 것입니다. 네, 계측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를 재는 것 같고, 예. 그리고 이제 변형도란 자동차가 변화한 모습을 측정하는 것, 예.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 계측 방법 및 변형도 측정. 예. 그러면 자동차로 이동을 해서 학습을 한번 해볼까요? 예, 네, 가시죠. 가시죠. 와, 선생님 이게 바로 여기 있는 요게 바로 우리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변형도 측정하기 예, 이거군요. 예, 맞습니다. 이거 좀 약간 신기합니다. 이런 걸 예, 좀 예. 본 적이 없는데 예. 여기 이제 그 빨간 거 보이시잖아요. 요거. 예, 예. 요게 이제 이거군요. 이 예, 친구. 맞습니다. 요거. 예. 여기 이제 예. 3차원 계측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것만 봤을 때는 예. 청소기인 줄 알았어요. 아, 그렇습니까? 윙 거인 줄 알았는데 예. 여기 뭐 또 굉장히 또 우리가 그 본 것처럼 네. 굉장히 또 이게 좋은 역할들을 하네요. 예, 예. 신기합니다. 예, 예. 네, 네, 그래서 변형도를 측정하려면 네. 이 정확도가 생명이지 않겠습니까? 네. 혹시 병원에 가서 MRI나 CT 촬영해보면 어떻게 촬영하는 것 같은가요? 예, 뭐 CT MRI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속으로 싹 들어가서 네. 이제 내부를 쭉 이렇게 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사람의 어떤 속을. 그래서 요거는 이제 사람이 이렇게 CT 촬영하게 되면 네. 이 뼈가 보이잖아요. 안에 여러 가지 그렇죠, 어떤 그렇죠. 내장들이 좀 이렇게 보이시는데 네. 보시게 되면 차체 XYZ 축을 정확하게 계측할 수 있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XYZ 축이라는 거는 뭔가요? X 같은 경우에는 폭을 이야기하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차체 폭이 예. 좌측으로나 우측으로 이렇게 변형된 형태를 X가 파악하는 것이고, 폭. 예. Y 같은 경우에는 길이에요. 길이요? 길이가 짧아지거나 늘어나거나 네. 하는 것을 측정하는 것이고, Z는요? Z 같은 경우에는 상하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지 위로 예. 변형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그 폭이라고 하면 안 돼요. 폭이라든가 또 좀 쉽게 길이라든가 굳이 XYZ라는 용어를 좀 붙일 필요가 있나요? 이 폭이나 뭐 길이나 예. 이제 높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예. 폭은 이렇게 어느 정도의 폭인지를 잘 이렇게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네네. 그래서 XYZ로 해서 이렇게 폭, 길이, 높이 이렇게 네, 전문 용어죠? 전문 용어라고도 할 수가 있죠. 예, 그러면 저기 그거는 뭔가요? W. W 같은 경우에는 넓이잖아요. 넓이이기 때문에 이게 수학적인 표식이기 때문에 차체에서는 XYZ만 사용을 합니다. 차체에서 V는요? 없어요? S 뭐 이런 거 없습니까? V는 V 뭐 없습니다.
그러면 A부터 예. W까지는 뭐 없어요? 없습니다. 서운하겠는데? XYZ만 이게 있습니다. XYZ를 존중하네요. 예, 예. 그러니까 A부터 W는 좀 소외됐네요. 예, 차체 S만 예. 그렇습니다. 이건 뭐 중요한 거 아닙니다. 어쨌든. 예, 예, 예. 그렇다면 이제 제가 이해한 바에 의하면 예. 우리가 이제 아프다. 내 몸이 아프고 할 때는 이게 병원을 가게 됩니다. 그렇죠. 약국을 가게 되고. 예. 그렇다면 이게 자동차가 아프다. 예. 뭔가 상태가 좀 안 좋다라고 할 때는 어딜 가겠습니까? 이거. 그렇죠. 예 아닙니까? 얘로 이렇게 측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동차는 생명입니다. 생명. 네. 예, 생명력을 보유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계측기를 통한 네. 계측 시스템을 통해서 정확히 계측을 하고 네. 구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어떤 구성상의 예. 그런 것들을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혹시 보시면 이렇게 자동차 메이커가 좀 보이시나요? 예. 차체에 대한 자동차의 메이커에 대한 재원이 이 PC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요? 예, 다 들어가 있고요. 그러면 뭐 다 예. 들어가 있습니까?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전 차종에 다 단종된 차도 들어가 있습니까? 단종기 차도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다요? 예. 오. 모든 자동차의 예. 메이커에 해당되는 차체 재원은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어떤 뭐 재원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보이는 이런 것들은 어떤 기능 같은 거는 뭐가 있습니까? 여기 보시면 예. 계측 장비를 통해서 예. PC와 연결되는 이 표시가 혹시 무엇인지? 블루투스죠. 예, 요 블루투스. 정도 제가 스마트 시대를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예, 맞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스마트폰도 블루투스로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자동차도 블루투스를 통해서 연결을 해서 자 여기 측정 포인트에 이게 측정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예, 이게 26, 12, 14, 11, 25, 13, 20, 19 이렇게 숫자들이 예. 적혀 있는데 예. 이게 뭔가요, 이거는? 자동차에 보시면 언더바 이게 언더바디인데 꼴이 보이시나요? 예. 요 포인트를 지정한 위치가 되겠습니다. 언더바디. 예. 이게 몸의 아랫부분이라는 뜻이죠. 등 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게 등입니까? 밑에가 등이에요? 예, 등이 되겠습니다. 그럼 배가 저 위에 있겠네요. 그렇죠. 그럼 택시 같은 경우에는 배에다가 이렇게 택시 이렇게 팻말이 있고 그러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면 아니라고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편안하게. 그건 우리가 그럴 사이는 됐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예. 그 홀에 대한 어떤 포인트. 예, 그렇죠. 홀에 대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 거기에 포인트에 위치를 시키면 이렇게 치수도가 네네. 정확하게 측정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변형이 됐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클릭만 하면 자동적으로 모든 것을 인식을 한다. 그렇죠. 뭐 이런 거고. 예. 이따가 저도 이제 차가 하나 있습니다. 예. 제 차도 한번 입력을 좀 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입력할 수 있습니다. 예. 좀 좋네요. 네, 어느 정도 변형이 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면 이 똑똑한 녀석. 네. 이 안에는 해당 정보들이 모두 있기 때문에 변형도 측정해서의 어떤 생명인 예. 정확도를 확보할 수가 있다. 그렇죠.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겠고, 네, 맞습니다. 이 PC 안에는 정확도 있다. 네. 내 안엔 너 있다. PC 안에 정확도 있다. 재미없으면 재미없다고도 얘기해 주시는 게 괜찮아요. 저를 위해서 좀 괜찮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은데요. 이런 거에 웃어주시는 내 거예요? 안에 넣어 있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죠? 예,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라면 아니라고. 알겠습니다. 예, 그래도 이제 같이 방송을 하니까 예. 좀 웃어주시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억지로라도. 딱딱한가요? 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예. 계측 방법 선택하기에 대해 정리해 봅시다. 수정 장비를 활용한 계측 방법에는 벤치식 타입에서 계측하는 방법과 이동식 벤치 타입에서 계측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차체의 구조를 파악하고 치수도를 분석할 때 차체의 구조는 전면부, 중앙부, 후면부를 중심으로 언더바디와 어퍼바디 부분의 각 구조별 차체 치수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계측기의 특성에 따라 계측 방법을 파악하는 방법 중 3차원 계측기기인 비전의 경우 차량의 치수도가 제공되기 때문에 치수도와 함께 측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계측 장비 선택하기에 대해 정리해 봅니다. 계측기는 정확한 계측으로 인해 차체의 변형된 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변형된 상태를 파악할 수 있기 복원 작업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길이, 높이, 폭 방향의 변화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작업 방향성 설정이 쉽고 작업 시간을 단축시켜 줍니다. 계측 장비를 선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장비를 사용해서 수리하느냐가 작업 품질 및 얼라인먼트에 가장 적합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충격으로 인해 손상된 차체의 정확한 복원 작업을 위해서는 계측 장비의 선택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양한 계측 장비 중에서
작업성, 편리성, 안전성 등을 고루 갖춘 장비의 선택과 활용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화면 잘 봤습니다. 이게 바로 자동차 차체 정비에서 말하는 계측 방법과 변형도를 측정하는 거군요. 생각보다 참 많은 계측 장비들이 있네요. 네, 맞습니다. 과학기술이 발달할수록 최첨단 계측 장비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참 좋은 세상이죠. 네, 오늘도 NCS를 기반으로 한 자동차 차체 정비 학습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배웠던 내용들 잘 복습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